제가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출신이에요. 네. 이제 학사는 이제 행정학을 방송대에서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뭐가 있으면 먹고 살았냐면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기술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기술이 있으면 그 후에는 무엇이 트렌드였냐면 정보가 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보도 이런 기술도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기, 이게 나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는, 보편적인 것은 이게 특기가 아니에요. 지금 운전면허증을 누가 기술이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는 이 특기가 환영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하는 자체가 사회 변화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흔한 얘기, 물고기를 잡아다 갖다 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치자라는 가장 흔한 얘기가 가장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회성 현금을 줘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일회성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기를 만들어 주자, 특기. 그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밖에 나가서 이게 특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특기, 이게 특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상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니까 우선 적게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서체 개발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체. 젊은 아이들을 10명을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9명이 모집이 됐어요. 그 9명의 청년들에게 서체 개발을 이렇게 시키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제 모집을 했어요. 자, 서체 개발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여러 분야에 있던 청년들이 왔어요. 여러 분야. 그래서 그 청년들과 우리 그 전문가, 그러니까 서체에 대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또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 교육하에 이 9명이 서체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체 개발을 해서 우리가 10월 달쯤에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시점에 가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을 했는데, 여기에서 7명이 입상을 했어요. 9명 중에? 네, 9명 중에. 그리고 9명이 다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4종. 그러니까 이 7종은 한컴 오피스에 탑재가 됐고, MS 오피스에 4종이 등재가 됐어요. 그 4종은 꽃섬, 디카포, 당일발전소, 배낭여행체, 4개가. 네. 소유권은 우리가 넘어와 있어요. 우리 거예요, 소유권은. 그런데 그 소유권을 우리가 받아서 무료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했어요. 왜 그걸 써보냐면 서체는 아무나 한 번도 못 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MOU를 맺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우리가 해줬죠. 그렇게 해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적 차원, 혜택을 주기 위한 차원을 했던 것이,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석이조, 아이들이 서체를 개발을 해서 얘네들 창의력을 이런 거 키워줬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보유하면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글씨체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서 공익에 우리가 좀 역할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이제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전문성과 채용의 기회를 주고, 공모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체를 할 수 있는 기조 효과가 더 좋네요. 그렇죠. 돈은 좀 더 써도. 예.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와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이 위험한,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마음 놓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어요. 이 9명이 다 취업을 한 거예요. 100%네요. 100%. 예, 취업했고 창업했고.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명은 외국에 유학 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분야와 관련된 더 잘 된 분이에요. 예, 유학을 갔다. 유학하고 취업하고 창업하고 다 이렇게 해서 전원이 다 삶의 현장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참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이제 이걸 거울 삼아서 이제 좀 크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제가 40명으로 늘렸어요. 많이 됐습니다. 40명으로 늘려가지고 디자인, 방송, IT 분야로 넓혔어요. 그래서 디자인, 방송, IT 여기에 40명으로 해가지고 또 훈련시켰어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40명 중에 이제는 25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어요. 그것도 대단하네요. 네. 9명 중에 100%보다는 예. 25명 낫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는 9명이었고 25명이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이 15명도 아마 계속해서 그 디자인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쪽으로 하고 있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예. 그리고 그 준비를 한다든가. 그 나와서 설명하더라고요.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통계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당장 수출을 나타나는 건 당장 페이를 받는 어떤 업체에 취직한 거,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제가 50명으로 늘렸어요. 50명으로 늘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정을 하냐면요. 코넷이라고 상암동에 코넷이라고 그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그러면 거기 코넷에 우리가 설문을 했습니다. 이 마포에 있는 기업 중에서 어떠한 특기가 있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인가? 1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20년도에는 디자인, 방송, IT 분야였고 작년에는 방송 콘텐츠 제작, 모바일 웹 디자인, 이게 이제 UI, U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웹을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거라고 그래요. 저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특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신설을 해서 그 분야의 아이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던 거죠. 작년에. 예. 그렇게 해서 또 공교롭게 또 여기서 25명이 또 취업이 됐어요.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가 이제 올해도 합니다. 이 사업을. 올해 2월 중으로 하는데 여기도 우리 마포구의 구 캐릭터 개발 및 이모티콘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우리 마포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봉제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귀여운 인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방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캐릭터로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팀들도 한번 우리가 모집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그 20명은, 그러니까 15명은 그 캐릭터 개발 및 이모티콘 봉제 인형을 만들고, 또 15명은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걸 해보고, 또 20명은 이제 IT, 예를 들면 그 캐릭터 및 관광지를 모티브로 해서 게임이나 웹 등을 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15명, 20명에서 50명을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3월 10일부터 이걸 시작을 한번 하는데, 어차피 구비로 지원해주면 경쟁률도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제 말씀을 차분히 들을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2019년에는 우리 돈으로만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좋으니까 서울시에 공모를 했어요. 이 청년 사업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응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당선이 돼서 지금은 비슷하게 시비와 구비가 비슷하게 매칭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한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매칭은 몇 년부터 된 거예요? 2020년부터 예, 그렇게 됐고요. 근데 50명에 15이면 저 정도는 아니네. 그럼요. 한 달에 230만 원 줍니다. 교육비가. 예,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원래는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퇴근하게 하자.
왜? 여기서 힘들게 일해야 다른 기업은 9시부터 6시니까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더 수월하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7시면 나오니까. 아 요즘 직장인 갑질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저는 저같이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5시까지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230만 원 정도를 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한 86,100원 정도 요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활임금 우리 맛보고 생활임금을 쳐줘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받으면서 교육받는 거예요. 인턴십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포에서 이렇게 어떤 직종이 필요한지를 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그 분야를 모집을 해서 우리가 돈 줘서 가르쳐서 그 회사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내년에는 이런 분야에 누가 필요하다. 인원이 필요하다 몇 명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바로 받아다가 그렇게 인턴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회사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회사에서 가서 취직을 하면 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그 사람도 월급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담 없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월급을 줘버려요. 인건비를 아예. 그렇게 뒷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50명 정도 이렇게 하면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12억 2,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비가 6억 2,900 정도 들어가고 구비가 5억 9,200 정도 들어간다.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건 뉴딜 일자리로 최고다. 옛날에는 일자리 그러면 뭐 땅 파고 이렇게 벽돌 날르고 이것도 일자리 쳤지만 지금 지금은 그 일자리 안 칩니다. 지금 기계 갈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런 거 기계 갈 수 있잖아요. 기계 갈 수 있는 것을 기계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일자리 늘린 차원에서 기계가 갈 거 사람 10명이 가서 하는 거 그건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자리 안 칩니다 저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공무원으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면서 월급을 받자라는 취지. 그래야 되잖아요.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저는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정한 우리 마포구청의 이런 청년 사업이 뉴딜 일자리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